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연간 차트에서 탑 10에 들어간 최초의 가수이자 독보적인 패션 아이콘 지드래곤. 그가 신은 하이탑 신발은 전국 남성들의 발목을 실종시켰고, 그가 사과머리를 하면 전국 과수원의 사과들이 명동으로 몰려든 것 같은 착시가, 그가 공항에서 맨 가방은 공항 패션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해당 브랜드의 위상을 바꿔버리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타고난 천재라고 부르지만 그의 화려함 뒤에는 데뷔까지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그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태어난 지용이는 어렸을 때부터 떡잎이 남다른 아이였어요. 어딜 가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 지용이를 본 어머니는 우리 아들의 저 타고난 끼를 나만 보고 있을 순 없지, 온 동네방네 자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뽀뽀뽀에 출연시킵니다. 이때 나이가 고작 5살이었죠. 부모님이 많이 시켰어요. 5살 때 했을 거예요. 뽀뽀뽀라고. 그리고 7살이 되던 해 무척이나 끼가 많았던 지용이는 가수로도 데뷔를 하는데요. 일명 꼬마룰라. 당시 어린 아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부과하면서 여러 축제나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연예계에 발을 들이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여론이 커지고 그룹 룰라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1년 만에 해체됩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지용이에게 꼬마 룰라 해체 소식은 충격이었어요. 이때 낙담하고 있던 지용의 눈을 번쩍 뜨게 한 기회가 있었으니 바로 가족과 함께 놀러간 스키장에서 댄스 대회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지용이는 넘치는 끼를 발산하면서 8살의 나이에 형 누나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해버립니다. 놀랍게도 때마침 댄스 대회의 사회자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 이수만 프로듀서였고, 그는 춤을 추는 어린 지용을 보자마자 단번에 SM으로 캐스팅합니다. 그렇게 지용이는 보아, 신화와 함께 약 5년 동안 SM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SM은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창기였고 체계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어린 지용이는 SM에서 일주일에 춤 연습 한 번을 할까 말까 했죠.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지용이는 우연히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한 노래를 듣게 됩니다. 바로 우텐클랜이라는 흑인 래퍼가 부른 힙합이었죠. 처음엔 힙합이란 걸 잘 모르다가요. 친구가 많아요. 흑인 래퍼 CD가. 네. 힙합은 자유스럽잖아요. 자유스러운 면이 좋아갖고 힙합을. 힙합에 푹 빠져버린 지용은 어머니를 졸라 힙합 학원에 다니면서 래퍼가 되는 꿈을 키워가게 되었죠. 그때 그는 자신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YG의 수장 양현석이었어요. 힙합 학원에서 캐스팅할 인재를 찾아보고 있었던 양현석 대표는 지용이를 보자마자 끼와 재능이 넘친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지용의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랑 같이 갔거든요. 네. 화장실을 잠깐 올라가셨어요. 네. 야, 엄마 오면은 여기 꼭 들어가고 싶다고 쫄라라. 앉아면 안 된다. 울고 난리쳐 난리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하고 이야. 그렇게 지용은 진우션 원타임이 있는 YG에서 본격적으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용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선 그저 귀엽게 돌봄받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이등병 그 자체였죠. 지금처럼 연습 체계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치. 하는 일은 형들 연습하는 걸 봐요. 앉아있다 뭐 식사 시키라고 하면 이게 전화해서 식사 시키고 저희는 보통 분식을 많이 먹었어요. 네. 심지어 한 끼가 아닌 하루 전체 식비가 단 5,000원. 쟁반짜장을 먹고 싶어도 가격이 5,000원을 넘어버려서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한 끼를 굶었다가 저녁에 한 번 하루 식사를 해결해야 했었죠. 5,000원 이상 먹으면 안 됐거든요. 쟁반짜장이 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한 끼를 안 먹고 성립해서 적립을 해서 쟁반짜장 하나 시켜 먹었던 기억이. 힘들고 고달픈 연습생 생활이었지만 지용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재 빅뱅의 멤버이자 친구인 태양이 함께 있었죠. 13살 때부터 늘 함께였던 지용이와 영배는 학창 시절 이렇다 할 추억도 없이 연습생 생활을 6년이나 했어야 했지만 서로가 곧 서로의 추억이 되어 주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백업 댄서를 해야 된다. 태양아 몇 시까지 어떤 SBS 앞으로 와라. 그래서 저희 한 8시간, 9시간도 기다려볼 적이 있는데 바빠서 말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맥버스 입이. 연습생은 할 말들이 없어요. 항상 저랑 태양이는 그 시절 동안 그렇게 보낸 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용은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이미 데뷔한 선배들의 노래를 피처링하는 것은 물론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함께 무대를 꾸밀 정도로 그의 실력은 놀랍게 성장해 있었죠.
어느덧 19살이 되어 출중한 실력을 갖춘 지용을 보며 양현석 대표는 드디어 지용을 지드래곤으로 데뷔시키지 않습니다. YG에서 6년의 연습생 시절을 거쳤음에도 데뷔가 아닌 서바이벌 아이돌 프로그램 리얼 다큐 빅뱅에 그를 참가시킨 것이었죠. 약속했어. 한 달 반이야. 내한테 15년만큼이나 중요한 시간이야. 알아서 해. 어? 당시 꿈꾸던 데뷔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이 다큐에 그대로 나오면서 지용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양현석 프로듀서의 호랑이 같은 트레이닝에 회사는 그야말로 전쟁터. 너는 음감이 많이 떨어져. 아주 큰일이야. 우리 회사에 빅뱅의 악의 근원이다. 제일 심한 욕을 먼저 던지세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말을 들어도 견딜 수 있게끔. 지용은 노래, 춤뿐만 아니라 매주 작곡 미션까지 했어야 했는데요. 7일에 한 곡씩 작사를 하던 게 나중에는 하루 만에 한 곡을 뚝딱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지만 창작의 고통으로 불면증을 겪으면서 56kg까지 살이 빠지기도 했었죠.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너무 다들 나한테 아팠지. 아직 카페랑 건가? 그리고 새벽까지 춤, 노래 등 다른 연습도 했어야 했기 때문에 목이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2006년 12월 5살 뽀뽀뽀 시절 때부터 19살 YG 연습생 기간까지 14년을 노력한 끝에 드디어 지용은 빅뱅의 지드래곤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합니다. 리얼 다큐 빅뱅을 통해서 데뷔하는 과정부터 이들을 지켜본 팬들은 아, 빅뱅 우리가 키웠지 하며 찐 팬덤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2007년 딱 한 소절만 들으면 대한민국 모두가 아는 바로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옵니다. 바로 GD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프로듀싱한 거짓말. 거짓말은 그야말로 메가 히트를 치면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당시 최고의 가수였던 동방신기의 자리까지 위협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거짓말의 무대를 보면서 저희가 봐도 멋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타이틀곡부터 프로듀싱까지 음반 전체를 창작하는 가수는 GD가 최초였죠. 그리고 거짓말은 원래 GD가 데뷔 전 자신의 솔로곡으로 내려고 했으나 이 부르의 명곡을 들은 양현석은 이렇게 말했죠. 지용아 미안하다. 이거 빅뱅 타이틀로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이죠. 호랑이 같던 양현석 프로듀서도 GD의 재능과 노력 앞에서는 그저 동생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는 형이 되곤 했습니다. 지용아, 6년 집에 갈래? 거짓말을 시작으로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리메이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붉은 노을까지 연이은 대박 행진을 이어가죠. 음악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던 이 시기, 아이러니하게도 GD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목표를 이루어서였을까요? 아니면 14년간 쉼없이 달려온 탓에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버렸던 걸까요? 5만 명의 관중 앞에서 함성과 환한 빛을 받으며 노래하는 자기 자신과 공연 후에 호텔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는 자신 사이에서 감정의 격차를 크게 느끼며 GD는 극심한 혼란과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거기다가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그를 시기 질투한 사람들의 도가 지나친 악플은 결국 그를 우울증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죠. 상처가 굉장히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빅뱅은 곧 GD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룹 전체의 프로듀싱을 홀로 이끌고 있었던 GD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힘듦을 털어놓을 수 없는 외로운 리더의 자리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많이 흘려요. 그리고 누구한테 막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냥 혼자 온 적은 많죠. 거짓말 흥행가도 이후 GD가 만들어서 발표한 노래들에는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자신이 그리던 꿈이 사실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빛과 그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러나 팬들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에 기대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아티스트의 감정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GD는 음악적인 부분 이외에 독보적인 패션 아이콘이기도 해요. 시대와 트렌드를 주도하는 GD의 패션과 머리 스타일은 항상 새로운 유행이 되었고 GD가 착용한 제품은 다음날 바로 완판되는 것이 일상이었죠. 심지어 군대에서 했던 패션까지 화제가 될 정도. 이거 내 동생한테도 있는 건데 이거 군대 슬리퍼구나. 야, 이거까지 유행시켰다고? 대박. 덕분에 GD는 2016년 아시아 남성으로는 최초로 샤넬 앰버서더로 선정이 돼요. 그리고 국내 셀러볼은 유일하게 나이키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생로랑은 2014년 FW 컬렉션을 전 세계에서 G드래곤에게 최초로 착용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과연 GD의 이런 패션을 가르쳐준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동묘의 지배자, 무한도전 시절의 정형돈! 형돈이 형과 GD는 무한도전에서 브로맨스 케미로 큰 인기를 끌었고 연말 시상식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받기도 했어요. 이때 GD는 매년 무한도전 노래자랑 컨텐츠에 참여하면서 찐으로 무도회 팬인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노래 소년이여의 가사가 곧 그의 인생이 된 걸까요? 오르막길이 있다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라는 그 가사가 생각이 날 정도로 그룹 빅뱅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멤버들의 논란이 갈수록 큰 규모로 계속해서 터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더 이상 GD도 빅뱅도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건가 싶었어요. 2022년에 나온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빅뱅의 마지막 노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 7년 만에 솔로 컴백 소식을 알리면서 곧 팬들의 온 세상이 다시 GD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인생이 이렇게나 힘든데 왜 굳이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보고 또 부딪혀보니 놀랍지만 당연하게도 결국 내 고민의 결론을 사랑이라고 내리게 되었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랑이 사람을 웃게 하고 버티게 하고 결국 살게 하더라고요. 깊은 고민 끝에 컴백을 결정한 GD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당연한 듯 하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팬분들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무엇을 사랑하든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쉽고 또 좋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안녕!